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어지럼증이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하죠.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신경과 임준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지럼증을 주로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 임준성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어지럼증에 시달리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적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실제로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아주 매우 흔한 증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뇌나 귀, 심지어 심장 같은 주요 장기의 문제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러한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다른 증상들을 동반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하고요. 무엇보다 어지럼증 자체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네, 단순한 현기증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에 따라 증상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크게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석증, 둘째, 전정신경염, 셋째, 뇌질환입니다. 첫째, 이석증은 귀 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평형을 잡는 기관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방골이관이 바로 그 전정기관입니다. 세 방골이관이 모이는 곳에 돌 성분, 즉 이석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 이석이 떨어져 방골이관을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향할 때 수초에서 1분 이내에 짧은 빙그르 도는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 치료는 돌아다니는 이석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이석 치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둘째, 전정신경염은 이러한 전정기관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바로 전정신경인데요. 그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갑자기 마구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전정 억제 약물을 투여하고 좀 지나서는 전정 재활 치료를 통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질환입니다. 셋째, 뇌질환은 뇌졸중, 뇌종양 등의 질환을 말합니다. 대부분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다리의 편마비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편두통성 현기증도 이 뇌질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뇌질환의 그 원인을 치료하면서 어지럼증이 완화가 되겠고요. 편두통성 현기증의 경우에도 편두통 예방 약물 치료를 통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 이상이나 심장 부정맥 등의 전신질환이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원인도 고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어지럼증 또한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어지럼증은 단일 질병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파악하려면 가까운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기 증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어지럼증이 언제부터 생겼고 어떤 유발 요인이 있고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하고 자세한 신경학적 검사와 함께 안진, 특히
눈동자에 떨림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패턴인지를 분석하며 필요하다면 전정 기능 검사, 자율신경 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원인 질환을 찾아내고 자기의 어지럼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면 더 빨리 어지럼증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어지럼증 하면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어지럼증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을까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런 어지럼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이 어둔해지거나 발음이 이상한 경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 한쪽 얼굴이 처져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 잘 보이던 물체가 상이 겹쳐서 두 개로 보이면서 복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 또 어지럼증과 함께 강한 두통,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그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뇌졸중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이전에는 없던 어지럼증이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4가지 증상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도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전체 어지럼증의 30% 정도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진료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어지럼증의 양상과 시간, 그리고 음식과 스트레스 등의 관계를 적어 기록해서 그걸 증상일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어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또 원인을 모르지만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수면과 수분 섭취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비인후과와의 협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오늘의 하이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지럼증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견디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건강을 지키시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경과 임준성 원장님과 함께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